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매달 최저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빠지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4대 보험도 정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조용히 하나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앞으로는 석 달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은 이것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폐업 선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가 98만 6천 명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체 사업자의 10분의 1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그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2,740개의 가게가 셔터를 내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 개정이라는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섬뜩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날아오는 폭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상공인을 향해 날아오는 법안이 동시에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 석 달 지급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입니다. 4번째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절벽과 연쇄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이 상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소상공인 한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19%나 줄어든 숫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공식 통계입니다. 이 말은 한 달에 약 208만 원을 버는 사장님이 전국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임대료를 빼고 재료비를 빼고 공과금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적게 버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석 달 지급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장님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이 평균 영업이익의 20%를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2,500만 원에 20%면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약 42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계산입니다.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장님들에게 이 금액은 문자 그대로 생존과 폐업의 경계선입니다. 잠깐 여기서 아씨와 B씨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서울 어딘가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아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서 열심히 가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마다 새로운 알바를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계속 쓰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에 순이익은 250만 원 정도입니다. B씨는 같은 규모의 식당에서 아예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월 매출은 조금 적지만 인건비 부담이 없으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비슷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운영이 법 개정을 기점으로 완전히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씨처럼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3개월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 B씨처럼 처음부터 무인 운영 체계를 갖춘 사장님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 법이 가져올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택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급격히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업계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비중이 높은 외식업 특성상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해고하겠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보호받아야 할 단기 근로자들 자신이 됩니다. 알바 유목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건 이제부터입니다. 퇴직금 3개월 지급 법안과 함께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사업주가 내고에 쌓아뒀다가 직원이 퇴직할 때 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달 직원 월급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항상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는 이것이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한국은행 데이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10명 중 2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이미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앞으로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폭탄 전의 현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폭탄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배달기사나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이것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 쪽에서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무려 870만 명입니다. 이들 모두가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인건비가 늘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호막마저 걷어내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핵심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또 한 번 도약합니다.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이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봐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단축, 연금 의무화, 근로자 추정제, 5인 미만 적용.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요.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 215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직원의 퇴직금은 대략 21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편의점 한 곳이 3개월짜리 알바를 1년에 4번 채용하면 한 자리에서만 100만 원의 퇴직금이 나갑니다. 자리가 2개이면 2배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금이 곧 왕이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법안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회 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격차 해소입니다. 1년에서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 취지 자체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체력이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장님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 수를 줄이고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3개월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알바 유목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장님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바를 고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사장님이신 분들은 현재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을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시장과 자영업 생태계가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